사업결합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사업결합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주대안은 취득자입니다. 취득자. 그 다음에 주민국은 피취득자죠. 피취득자. 자, 우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투자자, 피투자자 이런 이제 개념 명칭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을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자, 피취득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피취득자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흡수합병, 사업결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취득자가 주대안인데 주대안이 그 대가로 주민국 주주에게 자사 보통주 300주를 주고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 합병 직전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각각 장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장부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합병 직전에 주민국 피취득자죠.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에 대해서 예비실사를 통해서 산정한 공정가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계정들 금액은 예비실사로 측정한 피취득자의 자산부채 공정가치죠. 그래서 요거는 피취득자의 자산부채 장부금액이고 요거는 공정가치입니다. 자, 추가 자료 나와 있고 물음 1번 보겠습니다. 자, 물음 1에 보면 물음 1에서는 합병 후 재무제표상의 각 계정 금액을 요구했어요. 자, 첫 번째로 영업권입니다. 자, 우리 영업권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영업권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권은 투자액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데 투자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투자 개념보다는 취득 개념이기 때문에 그 취득함으로 있어 사업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미에서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약간 추가사항만 생기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그 영업권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대가, 즉 사업을 취득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사 보통주 300주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교부했죠. 그래서 자, 우리 이 영업권 구할 때 이전 대가나 그 다음에 취득한 자산부채 각각 측정을 모두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영업권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0주를 이전 대가로 발행했는데 자사 보통주 300주를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가 1,500원이죠. 주당. 그래서 300주에 대한 공정가치 총액은 300주 곱하기 1,5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사주식 발행한 것을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이전 대가에 포함시키죠. 자, 두 번째로 현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흡수합병에 대한 대가죠. 사업결합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현금도 이전 대가에 포함해야죠. 이건 현금 자체 10만원은 이 자체가 당연히 공정가치죠. 그 다음에 자료를 쭉 보면 또 어떤 것을 이전 대가에 포함시켜야 되냐면 여기 추가 자료에 조건부 대가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또 어떤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조건부 대가도 이전 대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 대가나 그 다음에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 모두 다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조건부 대가 당연히 이것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면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 주식교부 조건부 대가는 공정가치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25,000원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 공정가치 25,000원으로 측정하고 자, 그 다음에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7,000원. 그래서 결국 이건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이전 대가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대가를 다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도 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취득자의 자산부채 장부금액이 나와 있는데 장부금액이 아니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 공정가치가 예비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산금액 다 더해서 거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이제 순자산 공정가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산의 공정가치가 이 세 개 금액을 더한 금액 얼마입니까? 58만 원이죠. 부채의 공정가치가 10만 원이니까 차감하면은 순자산 공정가치는 48만 원이죠. 그래서 이 순자산 공정가치 48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가나 취득자산 인수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해서 영업권 구할 때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이런 툴을 가지고 접근했죠. 그래서 이게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순자산 공정가치 구해가지고 이게 48만 원이니까 48만 원 한꺼번에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피취득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자산 장부금액 50만 원에서 부채 장부금액 10만 원 빼면 40만 원이죠.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 40만 원에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의 차이 8만 원이 평가 차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냥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순자산 공정가치 한꺼번에 48만 원 이렇게 기입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고려사항 또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추가적으로 공정가치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죠. 주민국 피취득자죠. 피취득자의 유동자산에는 수취채권, 장부금액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비실사할 때 3,000원만큼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수취채권을 7,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만원의 수취채권을 공정가치 얼마로 산정했다는 얘기, 7,000원으로 산정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취득일에 공정가치는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8,000원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맞죠. 그래서 7,000원으로 여기 산정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됩니까? 수취채권 1,000원을 추가적으로 더해야 그게 공정가치로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수취채권 1,000원을 더했습니다. 수취채권 요거 5번.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금액 7,000원으로 측정했던 거를 공정가치 8,000원이니까 1,000원을 가산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야 공정가치가 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이 주민국 피취득자의 유형자산 안에는 운용리스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운용리스 계약이 시장 조건에 비해서 5,000원만큼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비실사가에게 이 해당 계약에 대한 무형자산 5,000원을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자, 운용리스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되는데 이 운용리스 자산을 측정할 때 여기 해설 보면 운용리스 자산을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당 리스 조건을 고려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운용리스 자산을 측정하는데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5,000원을 고려해가지고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5,000원 유리한 것을 운용리스 자산 측정할 때 더해서 측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운용리스 자산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측정해 버렸어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거 오류가 있죠. 무형자산이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유형자산, 운용리스 자산에 5,000원을 플러스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플러스를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산의 분류만 잘못됐지 실제 공정가치 측정은 5,000원만큼 제대로 해준 거죠. 5,000원 유리한 걸 포함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취득자산이나 인수부채 측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정 분류만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는 여기 고려사항이 아니죠. 취득자산이나 인수부채를 공정가치로 제대로 측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료 보면 피취득자 주민국의 무형자산에는 주한국은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로부터 취득한 라이선스 계약 장부금액 5,000원, 취득일의 공정가치 6,000원이죠. 장부금액은 5,000원, 공정가치는 6,000원 포함되어 있는데 주대안, 즉 취득자도 동일한 라이선스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유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 라이센스 자체를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예비 실사가액 산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할 때 반영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로로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 해설에 나와 있듯이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가 최선으로 사용할 가정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정가치는 여기서 예비 실사가액 산정에 반영을 안 했지만 실제 공정가치는 6,000원이 맞죠. 자, 그래서 라이선스, 무형자산 6,000원을 포함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6,000원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영업권을 측정할 때 이전 대가나 또는 취득자산, 인수부채 모두 다 양쪽 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지분율이 100%입니다. 100%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제 플러스 금액 나왔죠. 플러스 금액 나오면 이전 대가로 지급한 것이 취득자산이나 인수부채 공정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그만큼 권리금을 더 지급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영업권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염가 매수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영업권 95,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 측정할 때는 양쪽 다 이전 대가하고 취득자산, 인수부채 모두 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조건부 대가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공정가치로 꼭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구사항,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 요구했어요. 합병 후 금액. 자, 일단 취득자의 무형자산 금액 10만원이죠. 10만원. 그 다음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 금액, 장부 금액은 15만원인데 공정가치가 16만원이죠. 자, 그래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피취득자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 그걸 취득자산하고 인수부채라고 하는데 취득한 자산하고 인수한 부채이기 때문에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15만원이 아니라 16만원으로 측정해야 돼요. 16만원. 그래서 피취득자의 무형자산, 영업권 제외한 무형자산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이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피취득자의 취득자산, 인수부채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게 추가 자료에서 보면 이 운용리스 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5,000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버렸기 때문에 이 5,000원을 빼줘야죠. 무형자산이 아니고 운용리스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줬습니다. 빼줘야 정확한 무형자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료에 라이선스, 이것도 무형자산이죠. 라이선스 6,000원,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가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 금액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이 피취득자의 자산이나 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부채. 자신의 부채는 장부금액 그대로, 취득자의 부채 30만원은 장부금액 그대로고, 피취득자의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10만원, 공정가치도 10만원이죠. 그래서 이 10만원 이거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0만원은 사실상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기 때문에 장부금액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부채, 피취득자 부채의 공정가치입니다. 10만원.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전 대가에서 부채로 분류된 이전 대가 공정가치를 측정한 7,000원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조건부 대가 부채이므로 7,000원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납입자본. 일단 취득자의 납입자본 40만원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피취득자의 납입자본, 즉 피취득자의 자본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취득법은 이 피취득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취득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은 인식을 하지 않죠. 피취득자의 자본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본만, 납입자본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신의 주식을 또 추가로 발행했기 때문에 300주, 그죠? 액면금액 1,000원 주당, 공정가치는 1,500원. 자, 따라서 액면금액 1,000원씩은 300주에 1,000원이면은 30만 원이죠? 30만 원은 자본금. 그 다음에 공정가치하고 액면금액의 차익 500원씩. 300주 곱하기 500 하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15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여기서는 이제 계정이 납입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납입자본은 자본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다 포함된 개념이죠. 그래서 자신의 발행한 주식 300주 곱하기 공정가치 1,500원 그것만큼이 납입자본으로 새로 인식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취득자의 납입자본이 인식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사업결합을 하면서 발행한 자신의 보통주 해당되는 것만큼 새로 납입자본이 인식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기타자본. 기타자본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기 때문에 피취득자의 자본은 인식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자본 20만원, 기타자본 20만원에 추가로 자본으로 또 분류할 것이 지금 조건부대가 자본, 요거는 납입자본이 아니죠. 그래서 기타자본으로 공정가치 25,000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 조건은 동일하고 문제 지문은 동일하고 2번 문제를 보면 물음 2. 자, 두 개의 조건부의 대가 계약에 대한 조건이 다 모두 충족되었어요. 자,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대가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자, 조건부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주민국의 주주에게, 즉 피취득자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 20주를 추가로 교부를 했죠. 그 다음에 현금도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X1년 말 취득자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2,000원 나와 있어요. X1년 초 공정가치는 주당 1,500원이었는데 주식의 가치가 증가됐죠. 자, 이때 이 조건부 대가 지급이 납입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대가와 관련돼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자본 내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원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 개념이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본 자체가 공정가치가 이렇게 증가됐다고 해서 재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 아까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를 25,000원을 최초에 인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00원을 그대로 주식 교부를 하게 되면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25,000원을 납입자본으로 대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납입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25,000원만큼 납입자본이 증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인식된 공정가치 그 금액이 그대로 납입자본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임으로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최초에 7,000원 공정가치로 측정했는데 실제 얼마만 지급했습니까? 실제 여기 5,000원만 지급했죠. 그러니까 7,000원 최초에 조건부 대가 부채를 7,000원으로 인식했는데 실제 부채를 지급한 거는 상환한 거는 5,000원 뿐이기 때문에 2,000원 이익 받죠. 그래서 2,000원 부채 상환 이익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채 상환 이익 2,000원 플러스 영향을 미칩니다. 증가. 그래서 회계 처리는 해설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물음 1, 물음 2 모두 살펴봤습니다.